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 문제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요, 검수완박 법안 처리 훅폭풍 여러 갈래로 지금 나타나고 불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발언이 차별적 발언이다, 징계 회부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장성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현진 의원이 기본적으로 좀 잘못했죠. 네. 어떻게 이렇게 좀 국회의장한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 앙증맞은 그런 표현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발언이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 잘못했어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네. 면담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면담 안 받아들입니까? 좋습니다. 면담 안 받아들이더라도 복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밟고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 구두발로 어떻게 의원들을 밟고 지나가요? 여성 의원들 다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장이 이런 적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막 다른 당의 의원들이 점거해가지고 못 나가면은요, 계속 설득하고 그런 식으로 했지, 그렇게 군홧발이 아니라 구두발로 그렇게 짓밟고 간 적 없어요. 지난번 제 기억에는 그 문희상 국회의장 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 밀치심을 당하시다가 병원에 가셨죠, 오히려.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도 국회의장이 네. 어떻게 의원들을 그렇게 밟고 지나갑니까? 저는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지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뭔가 저는 배현진 의원이 잘못했죠.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서 누군가가 본인한테 그런 말을 썼다면 본인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 손짓도 뭐 본인은 뭐 손을 다 모아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부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장한테 뭐 본인이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건 오케이, 그건 뭐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요. 두 분이 너무하세요.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줄 오늘의 주제. 이 주제는 빨리 하고 넘어가라고 제작진이 네. 요청을 해오셨기 때문에 본격적인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먼저 6일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7개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승부가 앞으로 4년간 지역 권력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후보와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맞붙습니다. 경기지사는 이심과 윤심의 대결인데요. 이재명 전 지사와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한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승부를 펼칩니다. 네, 6월 1일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로 딱 30일, 한 달 남았는데요. 지방선거 판세와 관전 포인트, 그래서 오늘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여야 대진표 확정이 드디어 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쭉 훑어보셨을 텐데 일단 느낌 어떠세요, 전체적인? 뭐 전체적인 느낌은 뭐 별 이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네. 큰 느낌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많은 부분 본인의 의사와 연관된 사람들을 공천하는 쪽에 많이 힘이 실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요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윤심. 그렇죠. 윤심이 예. 작동한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뭐 명심과 윤심의 대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분들이 또 출마한 분도 있고 이래서 네. 그 대결 구도로 짜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대선의 연장전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현 정권과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는 정권과의 대결 양상도 보여지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장성철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경기도가 가장 핫플레이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겼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박빙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초선 의원 그리고 앵커 출신 이러한 경력상 약점을 이겨내고 예.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라는 것을 갖고 경기도를 탈환할 수 있을까?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인천도 상당히 궁금해요. 아하.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상당히 변수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5에서 7%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만큼 박남춘 현 민주당 시장이 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의원이 계속 완주할 것이냐라는 좀 그것이 가장 궁금하고 네. 또 하나는 강원도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과연 이길 수가 있을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예.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게 나오는데 김진태 의원과 이광재 전 지사 어떤 싸움을 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최지봉 교수님이 짚어주셨던 큰 그림, 윤심과 명심 혹은 또 문심, 네. 뭐 이러한 부분, 또 현 정권과 새 정권 사이의 어떤 그 힘의 대결 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쪽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뭐 지역적인 정책 공약 이야기도 하시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정 안정론 이야기하시고 또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견제론. 조금 전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나오셔서 이건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이다. 서울시 선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쪽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이슈가 어떻게 변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청문회 이슈가 되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저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에 윤석열 당선인과 원래는 취임하고 나면 사실은 그 컨벤션 효과가 크게 작동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선거는 그 취임 시기에 컨벤션 효과가 작동을 하겠지만 반대로 또 다른 의견도 들어올 수 있는 양상이 보여져서 컨벤션 효과만 믿고서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후보들이 나와서 그것도 예. 윤심을 등에 업고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그 당선인 측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제를 옮기는 문제도 논란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문회 전국되면 청문회에 나오는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이러면서 이게 상당히 좀 그 대선 입하 그러니까 연장전으로 갈 수 있는 양상까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냥 그 대선 또는 그 취임식 프리미엄 하나만 믿고는 결과를 낙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컨벤션 효과가 흔들리는 그런 견제론이 부상하고 있다. 장성실 교수님 동의하세요? 저도 그 부분엔 동의를 합니다. 예. 원래 정상적이라면 정권 안정론이 한 60% 이상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기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음. 뭐 나와도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것 같은데 예.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겠지만 저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 졸속 처리하는 바람에 좀 민주당 지방선거 때 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믿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네. 물론 이분 민주당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겠죠. 두 가지라고 보는데 저는 하나는 검수완박을 해야 우리 민주당 의원 20명 조사 안 받을 거야 라는 것과 우리가 지방선거 때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니까 우리 지지층을 대거 네. 분노 투표하도록 이끌어내면 우리가 지방선거 이길 수 있어. 특히 수도권에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중도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여론이 좋지 않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예. 민주당이 상당히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양쪽 다 뭔가 좀 그 뭐랄까요, 국민들의 비판의 시선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김은혜 후보하고 경기 지역 순회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요, 윤 당선인의 이러한 행보 자체가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최지봉 교수님?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그건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당선인이 어느 지역을 가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야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후보하고 함께 돌아다니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이 뭐 출마하는 후보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한다?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해요. 네.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당연히 상대 후보인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어느 지역 가도 그것도 선거 개입이라고 계속 비판을 했었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예. 당선인 신분으로 어느 지역을 가는
가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다가 예비 후보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거기서 같이 돌아다닌다. 그거는 상당히 상대 후보 입장에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제 기억에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어. 그 당시 그 손수 후보와 같이 다녔던 것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인가요? 글쎄, 이전이었던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장성규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선거 개입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선거에 관여하는 거죠.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모양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비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얼마 앞두고 지방 갔을 때 국민의힘 정권이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같은 잣대로 보면 선거 네.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도된 그러한 행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의도된 행보다. 네. 어, 나는 김은혜 의원을 너무나 많이 아껴요. 꼭 경기도지사로 당선시켜 주세요. 네. 그런 거죠. 결국은 윤심임을 확인해 주고 있고요. 그럼요. 이제 유승민 전 의원께서 상당히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네요. 아울러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 그다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 두 분이 과연 보궐선거에 등판해서 국회 여의도에 입성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면 어디로 나올까요? 일단 먼저 이재명 상임 선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도 안 나오는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야 좋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안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안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세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실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시점적으로 보나 뭐 처음부터 안 나올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지지층이나 일부 지지층들이 이 문제를 강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게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안 나온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지층에서 그런 부분들에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떤 이재명을 개양하라 이런 뭐 그런 얘기가 표현까지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지층에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 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나온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봅니다. 장선수 교수님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나오면 안 됩니까? 제가 참모라면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러세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봐보세요.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했잖아요. 그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검찰이 지금 엄청 화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8월달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당 대표가 되면은 괜찮지만 네. 6월부터 8월달까지 대략 2달 반 동안 이재명 후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수사로부터. 예. 그래서 저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개항에 나가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면 네. 아니 저쪽도 뭐 대선 후보 나왔고 그러는데 뭘 내가 뭐 왜 못 나가요? 명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나가는 쪽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는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된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 제가 탐모면은 나가라고 하겠는데 뭔 아니, 소리야. 평론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니 무슨 대선 후보가 돌려차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이킥을 하시니까 왜 돌려차기를 하세요? 아니 대선 후보였던 분이 대통령 되기 직전까지 갔던 분이 알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유리한 부분에 나가시는 게 맞냐라고 네. 비판할 수 있죠.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은 분당갑 출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안 돼야 되고 차원을 떠나가지고 예.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예. 이미 실무진들한테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준비하라.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번 주까지는 5월 7일 날 출마 선언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은 유동적인데 네. 본인이 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심이 섰고 윤석열 당선인도 허락, 뭐 용인, 이해, 양해 이런 걸 예. 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아예 오시면은 뭐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변수가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 박민식 의원도 지난 토요일 날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선으로 갈지 우선 공천으로 가야 되는지 네. 이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박민식 전 의원이 윤심 아닙니까? 검사 후배고.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분이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참 그래 둘 중에 그냥 싸우는 사람이 내 편 이렇게 되는 교통 정리가 상당히 됩니까?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위원장 나올 것 같습니까? 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뭐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다만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박민식 의원도 전 의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이제 반발이 있을 거고. 네. 그래도 저는 윤심도 안철수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제 여러 가지 빚을 졌고 어쨌든 뭔가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인수위원장 끝나고 국무총리로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아하. 뭐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의 측근들의 장관의 자리도 못 갔어요. 그렇죠. 불만이 좀 팽배해 있어요. 예. 이거라도 하나 예를 들면 좀 주고 예를 네. 들어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좀 뭔가 마무리한 듯한 느낌을 받을 거다. 그 네.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철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성철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꽃가마 태워주지 않겠다. 그리고 우려스럽다. 뭐 윤석열 후보의 어떤 권고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안철수 위원장 나가는데 걸림돌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경선을 하면은 예. 뭐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그렇게 뭐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도 그 윤리위에 지금 징계 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윤핵관들의 코드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온도물을 맞출 것 같아요. 결국엔. 네, 온도물을 맞춘다. 자, 여기는 어떤가요? 대구 수성을 홍준표 의원이 이제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서 빈자리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나갑니까? 유영하 변호사 나가고 싶어 하겠죠. 글로 이사 갔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비켜주나요? 아니 근데 여기도 그냥 우선 공천은 못 할 거예요. 전략 공천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좋은데 텃밭 네. 이런 곳에는요 좀 국민의힘 미래 보수파의 미래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를- 말씀은 좀 젊고 새로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배려하거나 뭐 박심, 윤심 이런 걸 떠나서 예. 좀 와 국민의힘이 그래도 바뀌겠네라는 기대를 걸 만한 분들을 공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봉 교수님이 보시는 대구 수성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유영하 변호사 나가면 안 되죠 지금. 근데 이미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예.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우습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맞아요. 그 전에 대구시장 가서 떨어져 가지고 그랬으면 떨어진 지 얼마나 또 거기 가서 또 합니까? 그리고 만약 유영하 변호사가 전략 공천이 되거나 이러면요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찾아갔잖아요. 취임식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취임식 예컨대. 가서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얘기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네.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두 사람 간 이런 걸 통해서 유영하 변호사 거기 나가는 걸 허용해 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 각 주민들을 위한 선거가 돼야 할 텐데요. 거물급 정치인을 위한 선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네요. 거치홍 샤이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